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노후 생활에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이 질문의 답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은퇴를 바라보는 개인의 시각이 다르고 또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지출 습관 등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일까요? 각종 기관에서 발표하는 노후 생활비에 관한 통계값들이 액면 그대로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오늘 영상은 모 생명보험 은퇴연구소에서 제시한 은퇴에 관한 부부의 7가지 실수에 관한 내용을 인용할까 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은퇴를 앞둔 부부들이 저지르는 7가지 치명적인 실수라고 정했습니다. 은퇴를 앞둔 부부의 실수, 첫 번째는 은퇴 후에 필요한 돈에 대해서 계산해보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노후 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알고 싶다면 남이 아닌 내가 은퇴한 후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 소득과 지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규모를 직접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통계에서 발표된 노후 생활비와 내가 경험하는 노후 생활비가 같을 순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은퇴를 앞둔 부부가 어떤 모습으로 노후를 보내고 싶은지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출 비용은 물론이고 어느 정도의 소득이 필요한지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부부의 실수 두 번째는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재무적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 부부가 희망하는 삶이 정의되었다면 그에 필요한 소득을 어떻게 만들고 집행할 것인지 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무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처럼 맞벌이가 일반화되기 전에는 외조는 남편이, 내조는 아내가 책임진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가계 경제를 이끄는 주체도 남편이나 아내라고 하는 특정인에 국한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은퇴 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라고 해도 저마다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다른 만큼 그에 필요한 재무적 결정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가계 경제를 지탱하는 데 필요한 재무적 의사결정에 대해서 부부가 어느 선까지 관여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의 실수 세 번째는 자녀 지원에 관해서 자녀 지원금과 노후 준비를 맞바꾸고 있는 현실입니다. 은퇴 전에 부부의 초점은 자녀에게 맞추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죠. 자녀 양육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학 졸업 때까지 부모로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람은 59.2%에 달합니다. 심지어는 결혼할 때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사람도 7.1%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죠. 문제는 자녀 양육 비용의 크기입니다. 부모의 소득은 한정되어 있는데 반해서 자녀 양육비로 투입하는 비용이 필요 이상이라면 부모 자신을 위한 노후 준비는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녀 양육비로 투입하는 비용을 줄이지 않아도 노후 준비에 문제가 없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노후 준비에 문제가 된다는 답변이 나온다면 자녀 양육비와 당신의 노후 자금을 맞바꾸고 있는 중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부부의 실수 네 번째는 부부간의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대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부의 실수 첫 번째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부가 희망하는 삶이 정의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소득과 지출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서로 남이었던 사람들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키우고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보다는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면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녀들이 성장하고 또 결혼 정년기에 도달하면 자신의 짝을 찾아서 가정을 이루고 살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다시 부부만 남겠죠. 익숙함이 떠나고 새로움이 들어오면 마찰이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 양육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을 땐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부부에겐 매우 익숙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출가하고 나면 익숙함이 사라진 것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부부만 남게 되는 상황이 새로움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서로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크고 작은 충돌도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하나의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희망하는 노후가 어떤 삶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이제까지 부부로 살았지만
서로가 희망하는 삶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했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에게 물어보세요. 설계 가능한 범위에서 희망하는 노후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서로가 희망하는 삶을 지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주체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부부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공동의 목표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못지않게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부의 실수 5번째는 은퇴 준비를 돈 문제로만 국한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은퇴 준비를 돈 문제와 결부시키는 것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돈으로만 은퇴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편이 희망하는 노후는 여행하는 삶입니다. 반면에 아내는 글을 쓰고 싶어 합니다. 남편이 희망하는 여행을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간다고 보아야 하겠죠. 동네 여행이 아니라면 말이죠. 반면에 아내가 원하는 글쓰기는 큰 돈이 필요치 않습니다. 더욱이 출판을 목적으로 한 글쓰기가 아니라면 돈이 들어갈 일도 없겠죠. 온라인 공간에서 나만의 글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요. 단편적인 예이긴 하지만 부부가 희망하는 삶에 따라 돈의 필요는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의 삶을 돈으로만 국한시키는 것은 옳지 않은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의 실수 6번째는 만일의 상황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미리 해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생은 위험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염려스러운 것 중 하나가 갑작스러운 죽음이죠. 언제, 어느 때, 어떤 종류의 죽음과 마주하게 될지 알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인생이 죽음이라는 위험만 존재하는 건 아니죠. 크고 작은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갑작스런 위험 발생 이후를 위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면역력은 떨어지고 질병이나 상해 위험과 마주할 확률은 높아진다는 거죠. 위험의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비용도 달라집니다. 흔히 경험하는 경증 질병을 위험이라고 분류할 수는 없지만 암이나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같은 질병은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치명적 위험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발생 확률도 매우 높죠. 때문에 상응하는 치료비도 엄청납니다. 그러므로 예측되지 않은 위험과 직면할 때를 대비해서 자녀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게 할 것인지 의사결정을 미리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의 실수 7번째는 의료비 및 장기 간병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의료비의 50% 이상은 65세 이후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만큼 나이 들수록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일이 많아진다는 뜻이겠죠. 여러분도 익히 알고 계신 것처럼 의료비는 노년기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 들수록 치매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간병 대책도 함께 수립되어야 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남성에 비해서 치매 발병 확률이 2.5배가 높기 때문에 간병 대책을 세우는 일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부모 간병 비용과 관련해서 자녀 간의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많은 돈이 들어가는 노후 의료비와 치매와 같은 간병이 요구되는 비용 대책을 수립해 두는 일은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할 핵심 요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서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 준비는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돈만 준비되면 되는 일도 아니죠. 건강관리, 시간관리, 관계관리, 활동관리 등 다각적 고민이 더해진 종합설계가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은퇴설계입니다. 그러므로 퇴직하기 10년 전부터 은퇴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정의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은퇴자가 취해야 할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택주님이 지은 책 숨결에 이런 글이 있더군요. 때로는 시간에 대느라 숨가쁜 듯이 느껴지던 마감이 한 달락 한 달락 마무리되면서 나이테를 하나씩 늘려간다. 쑥쑥 크는 대나무도 매듭을 만들면 큰다. 나이테나 대나무의 매듭은 마감자리이다. 중간중간 마감하며 되돌아보지 않는 삶에는 나이테나 매듭을 찾기 어렵다. 은퇴는 100년 인생의 전반을 매듭짓는 생애 전환점입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듯 실수하지 않는 은퇴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부부가 무엇을 고민해야 할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영상이 실수하지 않는 은퇴를 위해서 부부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좋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